네,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주식 좋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식 사지 말고 더 좋은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삼성전자의 최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12조 원의 상속세입니다. 이건희 고 회장이 돌아가시고 일가족들이 이제 12조 원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사실 현금으로 12조 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재벌가들 보면은 주식 부자입니다. 그건 뭐 월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일가족들이 주식을 팔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가는 어쩔 수 없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경영 세습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자녀들한테 회사를 주고 나면 애플이 지금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경영을 잘하는 팀쿡한테 줬으니까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벌 3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재벌 3세들의 경영 능력을 의심받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회사의 발전에 좋지 않기 때문에 경영 세습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퍼센테이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속세가 5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막 물적 분할하고 자사주 뭐 또 상장하고 이런 식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상속세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가장 높은 편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도 상속세가 높긴 하지만 경영을 실제로 참여해서 5년 이상 경영을 할 경우에는 되게 유예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감면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미 선진국에서는 그런 상속세에 대한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폐지를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상속세가 50%나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예전 일인데, 경영 승계 과정에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회장으로 경영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경영 승계를 하면 너무나 많이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일단 비상장 회사였던 제일모직을 상장시켜가지고 이재용이 경영하게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삼성물산이랑 그 합병을 하게 되죠. 3분의 1 뭐 이렇게 비율로 합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합병을 했던 이유가 이재용한테 삼성전자의 그런 지분을 주려면,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합병해서 이재용을 그 자리에 앉혀야만 지배구조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병을 했다가, 삼성물산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었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때 엘리엇이 그 해외 기관인데 이런 경우가 어딨냐 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뭐 몇백억을 받았다. 그 결론이 최근에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되게 오래전 일인데, 그만큼 이런 경영 승계에 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삼성물산 주주들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이런 방식의 경영이 아직 한국에서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대기업, 특히 대기업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 자체를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세 번째, 파운드리 물적 분할 리스크인데요. 이것도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상속세에서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LG화학의 LG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상장시키면서 아주 기업 가치가 뻥튀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공모주 청약을 엄청 받고 나서 지금은 하이닉스보다도 시총이 높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그렇게 돼서 LG화학 주식은 어떻게 됐나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LG화학, 그래서 주주들이 뭐 어디서 시위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문제가 또 삼성전자에서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직은 썰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나중에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 사이클 리스크고요. 이건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반도체는 사이클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몇 년은 오르지만 또 몇 년은 횡보하고 떨어지고 이런 걸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요. 다섯 번째는 이제 미국 공장 리스크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이 TSMC를 보유한 대만이 중국과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면서 대만을 자기의 속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만은 독립된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미국이 알게 돼서 이제 TSMC나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미국 안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짓게 만들고 있어요. 뭐 보조금 지급한다고 하면서. 하지만 이게 회사들한테는 좀 리스크가 크거든요. 왜냐면은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 공장이 있는 것보다 미국에 있으면 인건비나 그런 모든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무리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우리나라에는 좀 리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공장이 다 지어졌을 때 그 생산을 감당할, 물론 이제 반도체는 계속 늘어나긴 하겠지만 이런 생산성에 대한 생산 재고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미국 빅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